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속이 쓰려서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 선영아, 미안하지만 또 미음이요? 어제도 먹었잖아요. 에이, 됐어요. 해드릴게요. 엄마, 나야?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집 팔 수 있잖아. 경상남도 깊숙한 산골 마을,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시간입니다. 장말수는 올해 76살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의 의지에 걸으며 낡은 한복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시골 노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순의 정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대 빌딩 두 채를 소유한 숨겨진 큰손이거든요. 남편이 남긴 부동산 사업을 이어받아 조용히 키워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순은 그 모든 걸 숨기고 병든 척하며 시골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또 쑤시네. 말순이 중얼거리며 방에서 나옵니다. 실제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연약한 할머니 연기를 해야 합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유선영이 불편한 표정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40살인 선영은 서울에서 내려온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남편 기준이 출장을 가면서 시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선영이 상을 차리며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말수는 선영의 표정을 살피며 밥상 앞에 앉습니다. 고마워라, 선영아. 내가 없으면 이 늙은이는 어쩔 뻔했을까. 에이, 당연한 일이죠. 선영이 겉으로는 웃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사실 선영은 이 시골집에 내려온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중요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었죠. 선영은 그것이 돈이나 보물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 참 오래되었네요. 언제 지어진 집이에요? 선영이 슬쩍 집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 집?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지으신 거야. 벌써 50년도 넘었지. 말순이 대답하며 속으로는 선영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50년 된 집이라면 서울 근교 개발 붐을 타고 제법 값이 나갈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이 집 관련 서류 같은 건 어디에 보관하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말순이 선영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서류라니?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나중에 관리할 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선영이 얼른 변명했습니다. 말순은 선영의 속셈을 대충 짐작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구나. 시아버지가 다 관리하셨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선영은 집안을 이곳저곳 둘러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집이지만 어딘가에 감나가는 물건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선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거든요. 선영아, 마을 사람들한테 인사나 드리러 가자.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네, 인사요?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엮이는 건 귀찮은 일이었거든요. 그래, 내가 왔다고 인사는 해야지. 동네에서 소문날까봐. 어쩔 수 없이 선영은 말순과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선영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말순이네 며느리가 참 도시 티가 나네. 동네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모시러 내려온 걸 보니 효부인가 보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말순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 정성스럽지 않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순은 그런 상황들을 다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선영의 진짜 마음을 시험해 볼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저녁이 되자 말순은 일부러 기침을 하며 몸이 아픈 척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몸이 안 좋네. 선영이 걱정하는 척 다가왔지만 말순은 선영의 눈에서 진짜 걱정보다는 귀찮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선영의 말에는 형식적인 걱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골집에서 말순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선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본격적으로 선영의 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서 얼굴에 찬물을 묻혀 창백하게 만들고 일부러 비틀거리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어젯밤부터 속이 메스꺼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네. 말순이 벽을 짚고 부엌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말순의 모습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갑자기 몸이 이상해. 어지럽고 속도 쓰려서. 말순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은 무슨, 이 나이에 병원 가봐야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미음이나 좀 끓여서 먹으면 나아질 거야. 말순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미음이요? 선영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음 끓이는 법을 잘 모르는데. 아이고, 그럼 어쩌나. 죽이라도 좀 끓여줄 수 있을까? 말순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크게 쉬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해드릴게요. 하지만 선영의 태도는 정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쌀을 대충 씻어서 물과 함께 냄비에 넣고는 강한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타지 않도록 저어주거나 화력을 조절하는 세심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순은 부엌 문틈으로 선영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죽 끓이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무성의한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30분 후 선영이 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죽은 설익어서 쌀알이 딱딱했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죽 끓이느라 고생했지? 말순이 고마워하는 척했습니다. 네, 드세요. 선영이 국그릇을 말순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그 순간 국그릇이 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말순이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딱딱한 쌀알이 씹혔습니다. 하지만 아픈 척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선영아. 덕분에 기운이 좀 날 것 같아. 말순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말순은 더욱 심하게 아픈 척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온몸에 힘이 없네. 어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선영이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성의가 없었습니다. 선영아, 혹시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목이 너무 말라서. 말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선영이 부엌에서 물을 떠왔지만 컵을 말순 손에 대충 쥐어주고는 바로 돌아섰습니다. 물이 쏟아져 말순의 옷이 젖었지만
선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이웃집 박복순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시어머니가 아픈데 저런 식으로 대하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선영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이 더욱 심하게 아픈 척하자 선영의 짜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 병원에 가야 해요. 저도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미안하다, 선영아. 내가 너무 고생하는구나. 말순이 미안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선영의 본심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에이, 뭐려. 당연한 일이죠. 선영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전혀 당연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다가 일부러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큰 소리에 선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이 바닥에 앉은 채로 다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졌나 봐. 혹시 부축해서 방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선영이 한숨을 쉬며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어머니. 말순을 방에 눕힌 후 선영은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벽이 얇은 시골집이라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거야? 기준이는 언제 출장 끝나는 거야? 선영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더욱 심하게 컨디션 난조를 연기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지만 미음 좀 끓여줄래?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기운이 하나도 없네. 선영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이 드러났습니다. 또 미음이요? 어제도 해드렸잖아요. 미안해. 하지만 다른 건목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말순이 약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화가 난 듯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더욱 대충 미음을 끓였습니다. 물도 제대로 맞추지 않아서 질척거렸고 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미음 그릇을 가져온 선영은 말순 앞에 소리가 나도록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본 마을 할머니들이 혀를 찼습니다. 말순은 이제 선영의 본심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선영이 잠든 것을 확인한 말순은 조용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낮에는 약하고 병든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허리도 곧게 펴고 걸음걸이도 확실했습니다. 말순은 집 안쪽 서재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책들과 먼지만 쌓인 평범한 서재였지만 안쪽 벽장 뒤에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벽장을 살짝 밀자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말순이 암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고 안에서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임대계약서. 말순이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월세 수입이 이번 달에만 3천만 원이네. 또 다른 서류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15층짜리 상가 빌딩과 오피스텔 한 동이 모두 말순의 소유였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걸 넘겨도 될까? 말순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선영의 모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말순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말순아, 우리 재산은 진짜 가족다운 사람에게 물려줘야 해. 돈만 밝히는 사람한테 주면 안 돼. 그때 갑자기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라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선영이 밤늦게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야. 선영의 목소리가 복도를 통해 들렸습니다. 말순이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골에 와 있어. 시어머니 돌보러 왔는데.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들어. 하루 종일 미음 끓이고 시중 들고. 말순의 가슴이 시켰습니다. 자신이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며느리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이 집이 생각보다 크더라. 시골 집치고는 땅도 넓고. 선영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집도 요즘 값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말순이 더욱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저 할망구가 빨리 돌아가셔야 집 팔아치울 수 있을 텐데. 선영의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기준이 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이 집에 뭔가 중요한 게 숨겨져 있다고 했잖아.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응, 알겠어, 엄마. 좀 더 찾아볼게. 시어머니가 어디에 뭘 숨겨두셨는지. 선영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서재에서 나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더 심하게 아픈 척했습니다. 선영의 반응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었거든요. 선영아, 밤새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잤어. 혹시 약국에서 소화제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말순이 약하게 부탁했습니다. 지금요? 약국이 언제 문 여는지도 모르겠는데. 선영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나중에 시간 날 때 사다 주면 돼. 말순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미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순이 선영의 태도를 보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선영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 말순이 일부러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내가 어젯밤에 서재 정리를 하다가 시아버지 옛날 서류들을 봤는데. 선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떤 서류요? 잘 모르겠어. 복잡한 종이들이 많더라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말순이 일부러 관심 없는 척했습니다. 혹시 집 관련 서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등기부 등본이나 그런 거요. 선영이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 그런 걸 수도 있겠네.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서. 나중에 기준이가 와서 정리해야겠어.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서류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건 아들이 해야지. 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서재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확히 어디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말순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선영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말순이 잠든 후에 몰래 서재 쪽을 기웃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은 채로 선영의 움직임을 예상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말순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시험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선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욕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김 이장님, 잠깐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말순이 마을 이장 김판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말순이 아줌마? 김판수가 궁금해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사람 이름 검색하는 거 아세요? 우리 며느리 친정 쪽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말순이 부탁했습니다. 김판수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 쉽죠. 어떤 분을 찾으시려고요? 유선영이라는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에요.
혹시 신문 기사 같은데 나온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김판수가 마을 사무소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머, 이거 보세요. 김판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유선영 씨 아버지 이름이 유정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기사가 여러 개 나와요. 말순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0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유정택 씨. 이런, 며느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나 보네요. 김판수가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짜 분양권으로 수십억 원 편취. 피해자만 100여 명.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유정택 일가 전 재산 몰수 후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에 눈이 멀었구나.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선영의 행동에 숨겨진 이유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가 더 찾아보니 최근 기사도 나왔습니다. 유정택 일가 채무 현재까지 미해결. 채권자들 추적 계속. 말순이 아줌마, 혹시 며느리분이 이런 일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닐까요? 김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단순히 욕심만 부리는 게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선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선영아, 점심 먹고 차나 한잔 할까? 말순이 넌지시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선영이 대답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아, 혹시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니? 선영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힘든 일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며느리가 힘들면 나도 걱정되거든.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감정을 숨겼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순은 선영이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의도적으로 선영 앞에서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서재로 가서 일부러 큰 소리로 무언가를 뒤지는 척했습니다. 어디에 뒀더라? 말순이 중얼거리며 책장을 뒤적거렸습니다. 선영이 궁금해서 서재로 왔습니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아, 시아버지가 숨겨둔 금고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말순이 일부러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금고요? 무슨 금고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것들을 금고에 넣어뒀다고 하셨거든. 말순이 벽장을 열어보는 척했습니다. 실제로 말순은 벽장 뒤쪽을 살짝 밀어서 금고가 살짝 보이도록 했습니다. 어머, 여기 뭔가 있네요. 선영이 흥분해서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디? 말순이 모른 척 했습니다. 선영이 벽장을 더 밀자 작은 금고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와, 정말 금고가 있어요. 말순이 금고를 열어서 안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서류 대신 보석 한만 넣어뒀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선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보석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모으신 것들이에요. 나는 잘 안 써서 여기에 넣어뒀거든요.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욕심이 번쩍였습니다. 그 보석들의 가치가 상당할 거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네요. 이런 걸 가지고 계셨구나. 선영이 감탄했습니다. 말순이 보석함을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여기 두고 쓸 일이 있으면 꺼내보려고요. 하지만 선영의 시선은 계속 금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순은 선영의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일부러 깊게 잠든 척했습니다. 선영이 어떤 행동을 할지 지켜보려고 했거든요.
과연 자정이 넘어서 선영이 조용히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금고를 열려고 할지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갈지 궁금했습니다. 서재에서 무언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에서 들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선영이 금고 암호를 맞춰보려고 여러 번 시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삐삐삐 하는 오류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선영이 금고 열기를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재에서 나가지 않고 다른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 선영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영은 책장 뒤, 서랍장 안, 심지어 바닥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순이 일부러 숨겨둔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선영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말순이 일부러 넣어둔 가짜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서류였지만 얼핏 보면 중요해 보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임대계약. 선영이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월 임대료 3천만 원. 비록 가짜였지만 선영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청난 부자라는 걸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선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겨서 결국 서류를 가지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서류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역시나.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결국 선을 넘었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선영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친절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선영이 일부러 밝게 물어봤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맛있는 죽을 끓여드릴게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선영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훔쳐간 후로 선영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계산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점심 무렵 선영이 전화를 받으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말순이 창문 너머로 선영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대박이야. 선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부자였어.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응, 강남에 건물 있다고 서류에 나와 있어. 월세만 3천만 원씩 받는데.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류도 가져왔으니까. 선영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훔친 것뿐만 아니라 도망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어, 엄마. 내일 서울로 올라갈게. 시어머니한테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선영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수는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마을 이장 김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이장님, 혹시 오늘 밤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신지요? 김판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서류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해요. 마을 분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요.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김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당장 뭔가 해야겠네요. 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며느리도 나름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말순이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선영이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김판수가 선영을 막아섰습니다. 선영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잠깐 마을 구경을 하려고. 밤에 가방을 들고 구경을요?
박복순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이 더욱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때 말순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선영아, 어디 가려고 하니? 어머니, 저는. 선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방 좀 보여줄래?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영이 거부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서 말순의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말순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서류를 훔쳐간 거야. 선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말순이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집안이 빚이 너무 많아서 채권자들이 계속 쫓아와요. 선영이 울먹이며 털어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선영의 사정을 들으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순이 선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왜 훔치려고 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말순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영을 꾸짖었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먼저여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훔치는 건 안 되는 거야. 선영이 고개를 숙이고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보자. 말순이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말순과 선영은 집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자. 말순이 따뜻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변명하라는 게 아니야. 내 속사정을 듣고 싶은 거야. 말순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안이 10년 전부터 빚에 시달리고 있어요. 말순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사업을 하시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셨어요. 그때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이 있는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이자까지 합치면 더 많아질 거고요. 선영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계속 쫓아와요. 저희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아내서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선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준이는 알고 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남편한테는 말 못했어요. 결혼할 때 숨겼거든요. 만약 알았다면 저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해 왔다는 거니?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가끔 친정 엄마가 조금씩 도와주시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거든요.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 서류를 가지고 가려고 했구나. 말순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를 속이고 서류까지 훔치려고 했으니까. 그만 울어. 말순이 선영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이렇게 후회하지도 않을 거야. 선영이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언제 채권자들이 올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고. 말순은 선영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겉으로는 차갑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선영아,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가족이 뭐 하는 건데 이런 고생을 혼자 하고 있어? 말순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시어머니한테 제 집안 빚 때문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선영을 시험했던 자신의 행동이 조금 미안해졌습니다. 선영아, 나도 내게 미안한 게 있어.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나는 병든 게 아니야. 말순이 털어놨습니다. 선영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아픈 척했던 거야. 말순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돌봐드린 건 다 연기였어. 미안하다.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영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네요. 선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다 보셨겠네요. 선영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이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야, 선영아.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해. 어머니. 선영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마.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지.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영이 말순의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며느리를 이해해 주시다니. 선영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말순이 선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는 숨기지 않을게요. 말순은 선영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를 도와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선영아, 내일부터 우리 진짜 계획을 세워보자. 말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내 집안 빚을 해결할 계획 말이야. 말순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선영을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금고를 열어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선영아, 어제 내가 찾던 게 이거지? 말순이 벽장 뒤 금고를 가리켰습니다. 선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말순이 금고를 열자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석함 대신 각종 서류들과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상가 건물 소유권 등기증, 강남구 논현동 오피스텔 소유권 등기증. 선영이 서류를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 것이에요? 선영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나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었어. 말순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선영이 통장들을 보니 잔고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많은 돈이. 놀랐지? 나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서류를 훔치려고 했네요. 괜찮아.
내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해해. 말순이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순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이 중에서 일부를 팔아서 내 집안 빚을 정리해 주려고 해. 선영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이잖아. 말순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어머니 재산을 팔 수는 없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아, 돈이 뭐 그리 중요해? 가족이 편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하지만 선영이 망설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말순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선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집에서 마을과 함께 살아야 해. 사람답게 말이야. 말순이 선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영이 무릎을 꿇고 말순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 대신 진짜 며느리가 되어줘. 말순이 선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은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논현동 오피스텔 한 동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선영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차피 나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야.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오피스텔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순은 그 돈으로 선영 집안의 모든 빚을 정리해줬습니다. 채권자들과의 합의도 마쳤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선영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채권자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거야. 말순이 안심시켜줬습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순에게 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살아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은혜라니. 가족한테 무슨 은혜야. 말순이 선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기준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선영이도 고생 많았어. 선영이 남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모든 걸 털어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기준아,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말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기준이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친정의 빚, 채권자들의 괴롭힘, 그리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기준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미안해요. 당신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준이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마. 우리 함께 해결해 나가자. 말순이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 며칠 후 말순은 선영과 기준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서울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어떨까? 여기서요? 기준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래, 이 마을에는 할 일이 많아.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 말이야. 말순이 설명했습니다. 선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좋아요. 어머니 곁에서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어요. 기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마을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마을에 젊은 사람이 필요했거든. 말순이 기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말순이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집을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려고 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정말 좋아지겠네요. 선영도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마을 분여회에서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마을 분여회장이 반가워했습니다. 기준도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 청년의 활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순이 가족들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정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집은 정말로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변모했습니다. 예전 거실에는 아이들 키에 맞는 책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형형색색의 그림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떤 책 읽어줄 거예요? 마을 아이들이 말순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착한 며느리 이야기를 읽어볼까? 말순이 따뜻하게 웃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도서관 한편에서는 선영이 마을 부녀들과 함께 수공예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작업장을 이끄는 선영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선영이 덕분에 우리 마을 특산품이 온라인에서 인기가 좋대요. 마을 부녀회장이 고마워했습니다. 에이, 제가 뭘 했다고요? 다들 정성껏 만드시니까 잘 팔리는 거죠. 선영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한쪽에서는 기준이 청년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기준이지만 이제는 제법 농부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형 덕분에 우리 마을 청년회가 활기를 찾았어요. 마을 청년들이 기준을 따랐습니다. 저도 여러분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시골 생활이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거든요. 기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서관 문을 닫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말순이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세요? 선영이 말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1년 전 일들을 생각해 봤어. 말순이 선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년 전이요? 선영이 조금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서류를 훔치려고 했을 때 말이야.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왜 후회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잖아. 말순이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준도 다가와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마음을 열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말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고백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알고 욕심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돈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 말순이 궁금해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사랑이요.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기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서울에서 돈만 쫓아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말순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법이란다. 그때 마을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책 읽어주실 거죠? 그럼 우리 매일 만나자. 말순이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선영이 말순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내가 변한 게 아니야. 원래 착한 마음을 찾은 거지. 말순이 며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준이 어머니께 묻습니다. 엄마, 혹시 그때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병든 척 하시고 시험을 하신 거네요. 선영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진심을 나눌 수 있게 됐잖아. 말순이 사과와 함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멀리 푸른 논들이 바람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그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그래, 이런 게 진짜 부자야. 말순이 자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준이 깊게 공감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밤이 깊어가자 마을에는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집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뭘 하며 보낼까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마을 할머니들과 김치 담그기로 했어. 선영이도 함께 할래?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시어머니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선영이 기뻐했습니다. 기준도 말했습니다. 저는 청년회에서 마을 축제 준비를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말순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할 일이 있어서 좋네. 그날 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던 예전과 달리 지금은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마음이다.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시골 마을의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따뜻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들이 말순 가족의 평화로운 잠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